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데이비드 버크의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라는 책의 어떤 리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여러분들 27살에 브루클린에 사는 조이라는 여자의 어떤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노후는 가난하다. 그래서 이 가난한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편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주는 메시지는 너가 얼마나 버는지 상관없어. 너가 10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원 저축 못하면 꽝이야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2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이번 달부터 얼마 적금 될 거야, 얼마씩 저축해야지,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버는 거에 50%, 60%, 70%를 강제적으로 저축한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강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월급 받으면 제발 적금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적금 뭐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월급이 들어오면 내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절반이 적금으로 나가버리면 강제적으로 조금 돈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해약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해약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강제적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이 모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사치를 줄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커피 먹을 돈을 강제적으로 저축을 해서 매일매일 모은다면 복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짧게가 아닌 장기적으로 이러한 습관을 들인다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모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수많은 재테크 서적을 읽어도요, 이 강제성과 그 다음에 소비 통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재테크의 기본은 뭐다? 소비 통제다. 자, 감정적인 소비를 굉장히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돈은 어떻다고요? 휘발유와 같습니다. 말통에다가 휘발유를 딱 묶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증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뚜껑문을 열어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돈을 묶어놓으면 그건 강제적으로 묶여있지만 풀어놓게 되잖아요, 예금 통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돈은 꽁꽁꽁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이게 해놓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어떤 소비를 해야 될까요? 돈을 모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라고요? 통장에 이름을 부여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내가 매달 12월 달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갈 거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여행 갈 돈이라고 해서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만기가 되면 그걸로 우리가 겨울 여행을 갔다 오는 거죠. 사회초년생들은 취업하고 나서 5년 정도 있다가 결혼이라는 이슈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이벤트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달 80만 원씩 뭐라고요? 결혼할 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통장에 적금을 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듯이 우리는 목적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는 통장 이름을 정해주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만 우리가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짜잘짜잘하게 쓰는 돈은 우리가 생각 없이 쓸 수 있지만 갑자기 결혼이라는 이벤트에 봉착해서 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쓰기 위해서 버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짜잘짜잘한 것들을 막 과소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써야 될 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내 재정 상태를 관리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너가 로또가 당첨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버는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버는 돈의 정확히 50%를 강제적으로 저축하고 있고 매일매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이거는 복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자, 이런 습관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큰 돈을 얻을 수가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 역시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과 과소비가 많다면 그들은 나중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중요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갖고 크게 많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매달 돈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충동적인 소비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자, 내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일반인 친구들보다 돈을 좀 못 모으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조금 보기에 적합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저축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제 돈 어느 정도 모아놨으니까 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닥터 이재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더 저축하기 싫습니다. 저도 좋은 거 먹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차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전자기기 같은 것도 바꾸고 싶고, 옷도 사고 싶고 다 합니다. 그리고 명품 쇼핑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대삼성그룹의 재벌집 아들이 아니잖아요. 부자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의 레벨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돈이 모여서 내가 사업을 하든 투자에 성공하든 여러 개의 어떤 돈들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 좋은 신발,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내가 저축을 못 하신다고 하면 데이비드 버크의 더 이상 가난한 부자로 살지 않겠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